네, 다음은 예제 2번을 풀어보기 전에 간단한 몇 가지 원기둥 좌표로 쉽게 표현이 되는 그래프 몇 개를 보겠습니다. 사실 직교좌표계에서 이런 방정식을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좀 식이 복잡하긴 한데 원기둥 좌표계에서 표현을 하면 훨씬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겨 4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원기둥으로 표현된 이 그림의 방정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R은 C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경이 C인 점들을 모두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C만큼 또는 이제 원점을 포함해서 G축에서 C만큼 떨어진 점들, C만큼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은 것이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 원기둥이 R은 C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그림 5번을 보시면 세타는 C라는 방정식을 볼 수 있는데 이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는 보시다시피 수직인 평면인데 X축으로부터 각이 C만큼 이렇게 돌아간 C만큼 회전된 그런 평면이 세타는 C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직교좌표계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이제 6번을 보시면 그림 6번을 보시면 G는 C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뭐 직교좌표계의 표현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XY 평면에서 위로 C만큼 6이 아니라 C만큼 위로 평행하게 올라간 평면을 G는 C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 원기둥 좌표에서 방정식이 G는 R인 곡면을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될까요? 우선 원기둥 좌표와 직교좌표의 관계식을 보면 이런 게 있죠.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으니까 R제곱이 G제곱이 되겠네요. 요걸 잘 관찰해 보면 G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이렇게 양함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앞서 저희가 어디서 보신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파악을 하려면 우선 Y가 0인 지점을 한번 보면 G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이고 이것은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직선입니다. Y가 0이라는 것은 여기는 Y가 0이면 XG 평면에서 보는 것이고 XG 평면은 G는 X라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45도인 직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XG 평면에서 기준으로 보면 X가 증가하면 Y가 딱 1대1로 증가하는 요 직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반대쪽 여기 요렇게 요런 직선도 나오겠죠. 네. 그리고 또 X는 0이라고 한다면 YG 평면 위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G는 플러스 마이너스 Y가 되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YG 평면에서도 기울기가 1인 직선,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요 정도 관찰이 됐으면 G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사실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죠. 원점에서의 거리와 g, xy 평면에서 떨어진 거리가 g좌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점이 원점에서 이 정도 떨어지면 x, y만큼 떨어지면 이 거리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요 거리만큼이 g좌표랑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거리만큼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g좌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근데 정확하게 같이 올라가니까 요게 바로 45도를 유지하면서 1대1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그 xy가 어느 점이건 상관없이 원점에서 멀어진 거리만큼 위로 g좌표가 올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런 형태의 깔때기 두 개 모양, 겹친 모양처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g는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있으니까 요거는 같은 관점에서 xy 평면 아래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아래에 있는 점, xy 평면 아래의 점들도 마찬가지로 요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기둥 좌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보셨고요. 이 원기둥 좌표에서 실제로 삼중적분을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중적분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원기둥 좌표에 주어진 어떤 입체도형 E 위에서 함수, 삼변수 함수의 삼중적분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는데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어떤 입체도형 E 위에서 삼변수 함수 f를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 3차원 도형을 xy 평면이건 yg 평면이건 xg 평면이건 사형을 한 영역을 하나 구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xy 평면 위에 공간도형 E, 입체도형 E를 사형을 해서 그 사형된 영역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에서 이중적분이 되고 뭐를 이중적분을 할 거냐? G1에서 G2까지 요 함수를 G에 대해서 적분한 걸 가지고 다시 이 사형한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이렇게 바로 이전 절에서 저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요걸 살펴보면 D에서 G1은 사실상 이 입체도형 E의 아랫면이 G1이고 윗면이 G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요 D라는 이 영역을 잘 살펴보시면 특별히 원기둥 좌표에 굉장히 잘 맞는 원기둥 좌표계에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쉽게 표현이 되는 그런 모양이죠. 이제 이런 부채꼴에 잘라놓은 형태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D라는 영역에서 적분한다는 것은 극좌표계에서 이중적분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접근하면 되니까 극좌표계에서 이중적분이 요 부분을 바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R세타 요 DA가 R, DR, D세타로 바뀌죠. 그죠? 요거를 U1, U2, FDG에다가
R이 R1, R이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세타에 대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되고, 반경은 세타가 하나 이렇게 고정이 되면 여기가 R1, R2죠. 근데 여기는 R1이 사실상 H1 세타라고 표현이 되고, R2는 H2 세타라고 표현이 되죠. 이때 반경 R은 세타가 바뀔 때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R1, R2가 맞긴 한데, R1, R2는 세타에 대한 함수로 H1 세타, H2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반복적분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이걸 조금만 더 이제 가다듬으면 H1 세타에 H2 세타까지 됐고, 그리고 여기는 U1의 x, y, U2의 x, y인데 여기가 f가 원래는 x, y, g인데 이 직교좌표를 원기둥 좌표를 바꿀 때 x 대신에 뭐였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g는 g였죠. 요거를 다 대신 넣어주면 x 대신에 y 대신에 g 대신에 넣고, 그러면 r이 하나 곱해져 있고요. 곱하기 r, 그리고 dg, dr, d 세타로 해서 이 부분이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극좌표계를 그대로 확장했기 때문에 극좌표계의 이중적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원기둥 좌표계 삼중적분의 공식을 쉽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유도가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위에서 좀 유도하는 방법보다 쉽게 이제 좀 직관적인 보는 방법은 2에서 3변수 함수 x, y, g를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겠다라는 것은, dv라는 것은 여기서 dv라는 것은 극한소를 얘기하는 거죠. 조그만, 저희가 적분을 정의할 때 이 E라는 공간을 굉장히 잘게 이렇게 잘라서 그 중간에 요런 D 모양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모양의 그림칠에 있는 요 작은 하나의 부피를 dv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dv가 사실상 이런 부채꼴 모양을 잘라놓은 게 아니라, 쐐기 모양이 아니라 거의 직육면체에 근접하게 되죠.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직육면체로 생각하면 가로가 dr, 높이가 dg, 그리고 요 부분을 곱해야 되죠. 가로, 세로, 높이. 근데 요 부분은 부채꼴이니까 요 길이는 r 하고 사이 낀각 d 세타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 d 세타. 그래서 요걸 다시 좀 바꾸면 r dg dr d 세타가 된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칠 요 극한소를 dv라고 생각했을 때 dv를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따라서 요걸 삼중적분으로 바꾸면 f의 r dg dr d 세타라고 바꿀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g1 g2 그 다음에 r1 r2 세타 1 세타 2인데, 물론 조심하셔야 될 게 g1도 역시 r과 세타의 함수고, g2 역시 r과 세타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또는 xy의 함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r1은 세타의 함수고, r2도 세타의 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타가 가장 밖에 온 것이고,
세타의 영향을 받는 R이 그 다음, 그리고 R과 세타의 영향을 받는 G좌표가 가장 안에 있고, 그 순서대로 가장 영향을 받는 그 적분 순서대로 먼저, 그 다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타, 독립변수에 대해서 적분, 이런 식으로 순서는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예제 4번 해보겠습니다. 반복 적분으로 표현된 삼중 적분을 해보라,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반복 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 적분이 어떤 영역 위에서 적분할 건지 그 영역을 찾아야 되죠. 여긴 삼중 적분이니까 어떤 3차원 공간 또는 3차원 도형 위에서 적분할 건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는 직교좌표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선 G는 어떤 범위냐? 2에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G 범위가 될 거고, y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x제곱, 여기 x제곱입니다. 4 빼기 x제곱, 4 빼기 x제곱, 4 빼기 x제곱 에서 루트 4 빼기 x제곱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x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죠. 자, 우선 이 관계를 보면 x는 뭐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좋습니다. xy 좌표를 평면으로 보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고, y를 보면 두 번째 요식에서 보면 사실 등식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이죠. 그러니까 원이니까 y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는 상반원인 거고, 만약에 y는 마이너스 4 빼기 x제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하반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부등식이니까 요 안의 영역을 얘기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식인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두 번째 식에 의해서 이제 xy 평면 위에는 어떤 영역인지를 알았고, 그 영역 위에서 G좌표는 어떻게 될 건가? G좌표는 일단 아이고 죄송해요. 반대로 돼 있네요. 요거보다 2보다 작고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9번으로 옮겨와서 xy 평면 위에 요걸 영역 D라고 한다면 노란색 영역 D는 찾아냈고, G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G좌표는 2보다 작고, 그러니까 G는 2라는 수평 평면보다는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이제 G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좀 위에서 예제 3번에서 얘기가 꼬깔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죠. 그 이제 곡면보다는 위쪽에 있는 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적분을 하려고 하는 공간을 2라고 한다면 이 파란색 입체 도형이 2가 되겠죠. 그리고 그 2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적분을 해보라 라는 게 지금 이 반복 적분을 이중 적분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그 직교좌표계로 적분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런 원 형태로 표현된 거는 이중 적분에서도 극좌표계를 했었죠. 그러니까 3차원이니까 극좌표계가 연장된 원기둥 좌표계로 이 3차원 적분을, 3중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원기둥 좌표계로 바꾸면 r제곱이죠. r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기둥 좌표계로 바꾸면 dv라는 것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r, dg, dr, d세타가 됐고, 그리고 세타는 r 세타는
영역 D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영역 D에서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한 바퀴 돌아야 되고, 반지름은 0에서 2까지고, 그리고 G값은 어떻게 되죠? 위쪽은 2가 되고 아래쪽은 이 면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G는 지금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요 안에 값이 바로 r제곱이니까 거기다 루트를 씌웠으면 r이 되죠. 이렇게 절대값 r인데 r을 양수라고 생각하면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대로 적분을 해보면 r세제곱은 우선 g에 대해서 더 적분해야 되는데 r세제곱은 그대로 상수니까 나오고요. 그리고 g에 대해서 2부터 r까지 적분하니까 이렇게 간단히 될 거고 dr d세타. 이번에는 r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을 하면 이렇게 하면 2r 세제곱인데 적분을 하니까 4분의 2, 2분의 1 r의 4제곱이 되고 r 4제곱이니까 5제곱 이렇게 되고 r이 0부터 2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요 안에는 어차피 대입하면 상수가 되니까 상수는 밖으로 나오면 뭐 세타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면 그냥 2파이가 곱해지고요. 요 괄호 안에 2를 대입한 걸 해보죠. 2를 대입하면 16인데 2를 나니까 8. 그리고 2를 대입하면 5분의 32가 되고 0은 대입해봤자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파이에다가 곱하기 5, 8, 40에 32를 하면 이 부분이 8이 되니까 5분의 16파이가 이 적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